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 기습 상정했습니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전국은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13개 시도의 담당 장학사들이 호화 외유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대 그룹이 대졸 초임을 최대 28%까지 깎아서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 법안을 기습 상정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뭐야 이게 도둑질하지 마! 나가. 자, 서면 선포합니다. 네. 뭘 선포해? 오늘 오후 국회 문방위에서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고은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법을 기습적으로 직권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고 위원장은 3당 간상한 협의에 진전이 없어 미디어법을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상정은 1분이 채 걸리지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혀를 찔린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사과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 미디어법 22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말씀하시고 의사봉을 두드리셨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쟁점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내놓은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가 내부 비판론을 의식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지만 이로 인한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소회를 열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 동의안 상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소위에서 퇴장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준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비준 동의안이 직권 상정될 당시 위원장 권한으로 소위로 회부된 것은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 학력평가 담당 장학사들이 최근 7천만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들여서 유럽으로 외유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등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와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담당하는 장학사 등 14명은 인천공항을 통해 스페인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스페인을 거쳐 터키, 이집트를 둘러본 뒤 10박 11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지난 21일 귀국했습니다. 여행 비용은 1인당 530만 원씩 모두 7,4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특히 이들 장학사들은 학업 성취도 오류 파문이 확산되는 시기에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방문 기관을 확인한 결과 주요 일정은 연수 취지와는 다르게 외유성 관광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예정된 이스탄불과 카이로 교육기관 방문을 잇따라 취소하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왕비 무덤 등은 빠뜨리지 않고 관람했습니다. 충남과 인천 등 교육당국은 장학사들의 해외 호화 외유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고 교육과기술부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외유를 다녀온 장학사들의 행태를 비판했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관광성 해외 연수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 관리들이 관광에 치중한 해외 연수를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학업 성취도 오류 파문은 시도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과 교육과기술부의 허술한 성적 검증 체계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급속한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명목 임금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용 근로자의 명목 임금은 291만 7천 원을 기록해서 1년 전에 비해 5만 1천 원,
1.7%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질 임금도 263만 3천 원으로 5.9%, 16만 7천 원이 떨어져 IMF 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이 대학 졸업자 초임을 최대 28% 삭감하고 인턴과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상 기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오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전경련은 대졸 초임이 2,600만 원 이상인 30대 그룹은 초임을 최대 28%까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임이 2,600만 원에서 3,100만 원인 기업은 최고 7%까지 초임을 삭감하고 3,100만 원 이상 3,700만 원 이하인 기업은 최소 7%에서 14%까지, 3,700만 원 이상인 기업은 최소 14%에서 최고 28%까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30대 그룹은 대졸 초임을 삭감하고 기존의 직원 임금을 조정해서 마련된 재원은 전액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인턴 채용에 쓰기로 했습니다. 전경련은 대졸 초임이 삭감되는 신입사원들은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임금 조정 등을 통해서 간격을 좁혀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의 이번 조치는 고용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확대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아 재계 임금 삭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희상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해 결혼이 32만 9천 건으로 8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6만 6천 명으로 황금 돼지해 효과가 사라지면서 1년 전보다 2만 7천 명, 5.5% 감소했습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0.82세로 10년 만에 2.34세가 높아졌지만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0.06명 줄었습니다. 북한이 서해 연평도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해서 군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해주와 옹진방도에 배치한 해안포를 서해상으로 수십 발 쏘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통상적인 동계 훈련 가운데 하나라면서 도발 징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다로 일본 총리는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육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서 북핵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다뤄나가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쿠바의 대표적인 특산품 시가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시가의 판매는 줄었는데요. 쿠바 정부는 쿠바의 대표적인 특산품 시가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쿠바 하바나 시가 축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쿠바에서 열린 제11회 쿠바 시가 페스티벌. 외교통상부 쿠바 장관이 리본을 자르면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가 축제에는 60여 개 나라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고 축제 기간 동안 시가 공장을 방문하고 시가를 시음하거나 가장 유명한 담배 농장을 찾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가의 판매액은 3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3% 감소했고 지난해 세계의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담배 농장의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쿠바 정부는 지난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올리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팬케이크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1445년 교회 예배 시간에 늦은 한 여성이 프라이팬을 들고 뛴 데서 유래한 이 경주는 팬케이크를 떨어뜨리지 않고 잘 달려야 합니다. Interesting. I'm a runner normally, but this is my first race carrying a pancake or a frying pan, obviously, so that was interesting. 여성과 아이들만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는 1950년부터 미국의 캔사스주의 한 마을 주민들과 경쟁이 붙으면서 매년마다 경주를 하는 국제대회로 발전했습니다. 뉴올리언스주 업타운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마르디 그라스 축제.
카니발 마지막 날 프렌치 쿼터 거리에서 하루 종일 퍼레이드가 열리는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가장 큰 퍼레이드가 진행되던 중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아이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nd the next thing we heard, they were holding a gun out, shooting into the crowd, and we all ran for cover, ran to check on our kids out by the parade. We had a police officer. 경찰 당국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상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이번 총격전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가장 큰 축제, 마르디 글라스 축제에 큰 타격이 없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태국 모양의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국 모양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태국 무늬 모양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강원도 영동 지방은 새벽 한때 비 또는 눈이 온 후 개겠고 경북 동해안 지방은 새벽과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 5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